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또 3강 가야죠. 오트밀 좀 먹으면서. 아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배가 고프네요.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점심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아직 안 먹고. 먹었는데,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드시면서 하십시다. 아이고, 아직 보니까,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뭐 아무런 영상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지금 제일 빨리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더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일찍 시작했을 뿐이지 훌륭한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할 일들 꾸준히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찍는 거죠 뭐. 가야지. 2번과 5번. 2번 좋더라. 가봅시다. 1번. 어느 해역에서 수심 분포를 등 수심선으로 나타낸 건데, 소리 잘 들어가고 있지. 자, 우리가 앞에서 2점짜리에서도 했지만은, 딱 보셨을 때, 수심 분포입니다. 수심 분포. 진항이나 진원 분포가 아니고 수심 분포인데, 봤더니만은 이런 숫자들의 나열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가장 큰 숫자, 혹은 가장 작은 숫자,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애매한 숫자에서 뭔가를 내지 않겠죠. 항상 제일 큰 숫자나 제일 작은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50, 수심 좀 얕네요. 물론 제가 수십 명 들어갈 수 있는 깊이긴 하지만 이런 거 봐. 5,000, 2,000, 2,000, 3,000, 5,000, 5,000. 야, 6,000보다도 깊은 거. 와. 저랑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모든 지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해구라는 건 일반적으로 6km보다 깊은 경향이 있더라. 반대로 그러면 어떤 지점을 잡아가지고 6km 깊은 그게 무조건 해구냐? 이건 아니에요. P이면 Q이다 그래서 Q이면 P는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해구는 대충 6km보다는 깊더라. 대충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음양측심법 항상 나오지만은 1500m/s를 항상 줍니다. 근데 1500m/s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초면은 딱 2분의 1 곱해서 왕복이니까 통탕 튕겨와야 되죠. 이러면 딱 6초 아니지 8초지. 8초면은 딱 6,000이 나와요. 6,000m. 그래서 여러분이 음양측심법 공부하실 때는 8초라는 숫자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8초보다 크면은 6km보다 깊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지점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화산섬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랑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지원에서는 바로바로 화산섬 두 가지 있다라는 걸 배웠는데 화산섬은 적어놓으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원에서 딱 2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호상열도 그렇죠. 그리고 열점 2개 등장합니다. 이 2개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2개 헷갈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호상열도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렇죠. 섭입대 베니오프대에서 생기고요. 열점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플룸, 엄밀하게 적어드릴게요. 뜨거운 플룸의 상승으로 인해서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알겠지만은 이 호상열도라는 친구는 무슨 구조론? 그렇지. 판구조론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이 열점이라는 거는 플룸,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니까 얘는 판구조론이 아니고 플룸 구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화산섬으로 지금 되게 비슷하지라고 놨고 있지만 여러분 호상열도랑 열점은 헷갈릴지언정 판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헷갈리시는 분 아직 없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2개를 헷갈리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판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헷갈리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화산이 쫙 나열되어 있는 이 모양은 뭐냐면은 바로 호상열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렇게 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지점 정도가 해구가 생기고 있는 섭입대가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지점이 속한 분석을 마저 해야지. 그래서 지금 어느 판이 어느 판으로 가냐면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화산이나 지진은 어디 쪽에 생긴다? 지진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생긴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처음 듣는 얘기라면 적어주셔야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산이랑 지진은 안 나와 있지만 화산이 있는 요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이 밀도가 작은 판이라는 거예요. 밀도가 작은 판.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섭입대. 수렴면 경계겠죠. 판의 경계니까 수렴, 발산, 보존 중에 하나일 텐데 요 수렴면 경계, 즉 해구가 나타나 있는 요 파란색 선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은 밀도가 큰 판. 그리고 위쪽이 화산이 막 있는 쪽이 화산 있는 쪽, 지진 있는 쪽이 밀도 작은 판이니까 여기 상부, 북쪽이 지진 일어나는 밀도 작은 판. 그래서 요 아래판이 위판으로 이렇게 삽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A지점 속간판이 B지점 아래로가 아니라 B지점 속간판이 A지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는 거죠. AB 구간에 멘틀대로 하강부에 위치한 지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구가 발달을 하고 있겠죠. 음양측시법 이용해서 왕복하면은 8초보다 짧냐? 아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6,000m보다 깊은 지점이 있어요. 8초는 정확히 6,000m인데 그거보다 깊은 지점이 있다는 건 왕복 시간이 8초보다 긴 지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야? 기억이 땡인데, 그죠? 답은 니은만 맞는 2번. 자, 2번 별표! 2번 별표! 2번 별표.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얘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연습이 매우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습. 정말 이런 류의 문제편에 많이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연습해보시고 갑시다. 그림 어느 해양에서? 해양판. 괜히 이런 글자 주는 거 아니다. 해양판의 경계를 나타낸 건데요. 해양판의 확장 속도. P가 2배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판의 확장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EV라고 하면은 Q는 V,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속도. 그리고 각각의 판에서는 확장 속도 일정한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판 몇 개 있죠? 이렇게 판의 경계가 쫀 있으니까 저랑 연습 열심히 하셨죠? 요거 해령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하나, 둘,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운 판의 경계 3개밖에 없어요. 수발보, 수렴, 발산, 보존 중에 쟤는 해령이니까 발산, 얘도 발산. 그리고 해령 체크했으면 양쪽으로 확장인데 가운데 같은 경우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경계가 그렇지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판이 몇 개 있냐면은 니은자 판, 기역자 판 이렇게 2개 있는 겁니다. 2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P판의 확장 속도가 EV라는 거고요. Q판의 확장 속도가 V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뜻이냐면 이쪽으로는 EV, 이쪽으로는 EV. 그리고 마지막 문장 판 내부에서 확장 속도 일정하다는 건 여기도 EV, 여기도 EV, 여기도 EV, 여기도 EV. 그렇죠? 그리고 이 Q판은 V 속도니까 화살표 좀 작게 그려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더 빠르고 이쪽이 좀 느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해양지각의 연령인데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아직도 모르면 큰일러. 해양지각의 연령하면 딱 튀어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그쵸. 2점짜리 보고 오셨으면 알 텐데 해령에서는 해양지각 나이가 0살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지우고 기본적으로 어디가 0살이어야 되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해령에 있는 요 지점과 그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은 0살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해령에서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이니까. 그래서 0살인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만만하지 않죠. 왜냐면은 모든 선지에서 지금 다 그 지점들은 0살로 체크를 잘 해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이런 거는 만약에 내신이라면 그림을 실제로 그리세요 이런 걸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포인트를 잡고 가봅시다. 천천히. 일단은 우리가 확장 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P가 그걸로 인해서 연령의 차이가 생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천천히 예를 들어서 아래쪽 먼저 볼게요. 아래쪽 해령 여기 위부터 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래부터 볼게요. 아래를 보면은 지금 P판의 속도가 더 빨라요. EV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어난 해령이 해양지각이 이렇게 밀려날 거잖아요. 그만큼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 천천히 해드릴게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리죠. 이만큼의 거리가 똑같은 지점을 Q에서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 세는 동안 이만큼 가. 그동안 Q는 얼마나 갈까요? 속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하나 할 때 절반밖에 못 가겠죠. 둘 해야 같은 거리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나 할 때는 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이만큼, 둘 할 때는 이만큼까지밖에 못 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이렇게 자른 지점에서의 나이, 경계는 일단 여기서 끊기니까 요 아랫부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B쪽에 가까운 중간부까지. 이쯤에서 보시면은 하나까지 간 거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하나, 둘 하고도 더 가야 되죠. 그죠? 한 2점 얼마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를 보시면 일단은 3번.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 갔는데 얘는 둘도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 둘 정도 가서 연령 이 정도 되는데 얘는 안 돼. 천천히 볼게요. 얘도 이만큼 하나 갔는데 얘도 하나, 둘 하는 것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 하나 갔는데 얘는 거의 하나랑 비슷해. 얘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녀석 봤더니 B는 하나 갔는데 사실 얘도 하나
둘 한 거보다도 작으니까 얘도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의심스러워. 그래서 답은 사실 5번이 쉽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만큼 아까 하나 가는 동안 얘는 하나, 둘, 두 개 하고도 더, 그러니까 연령이 하나, 둘, 두 개 하고도 더, 그죠? 하나, 이만큼이 하나면 이쪽은 하나, 둘, 두 개 하고도 더. 그래서 사실은 오른쪽만 봐도 답을 5번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 문제 조금 더 엄밀하게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번, 3번, 4번은 많이 제꼈는데 2번 고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번 선생님 그림 사실은 이거 오른쪽만 놓고 봤을 때 요 하나 뭐 이거 한 두 개 정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그렇게 애매하게 안 됩니다. 근데 그래 뭐 우겨 보셔. 그래 여기 뭐 그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안 본 요 부분에 뭔가 차이가 생기니까 사실은 답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이 안 본 지점에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돼. 어느 부분이 다르고 그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차이가 생길 텐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차이가 있냐면 양끝 지점을 보세요. 잘 눈 뜨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양끝 지점 보면 A랑 B 지점의 연령이 5번은 조금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에 비해서 2번은요. 5번보다 아니 B쪽보다 A쪽 지점이 확실히 나이가 어려요. 이게 과연 그림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뭔가 결판이 안 났다 쳐요. 물론 지금 답이 5번으로 명확하게 나왔지만 선지를 그렇게 친절하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제는 여기로 시야를 옮겨야죠. 여기서 보실게. 여기서 이 해령으로부터 생겨서 애들이 확장을 할 텐데 요만큼 지금 경계까지 거리 대충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 경계까지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대충 여기의 거리랑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판의 확장 속도는 같은 판 내에서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만큼 간 거를 대충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하나 갈 때 이만큼 확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하면서 이만큼씩 확장한 거죠. 물론 얘가 조금 더 길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A 같은 경우는 요 판에 있으니까 확장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요 녀석보다 덜 커져야 돼. 그래서 하나 정도 가면은 그림의 살짝 바깥 한 요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하나, 둘 뭐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왼쪽 판 Q판이 속도가 더 느리니까 하나 할 때 조금 반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P는 하나 할 때 이만큼 갔으면 Q 쪽에 있는 판은 절반 정도밖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A 시작점에 있는 여기는 거의 하나에 해당하는 연령이랑 비슷해야 돼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나이랑 비슷하냐면 B가 끝나는 지점 또 거의 하나로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양쪽의 나이가 조금 유사하게 하나 정도로 가는 애인 5번이 좀 더 명확한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에 비해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얘네 둘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심지어 조금 더 엄밀히 가면은 얘가 절반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하나보다 좀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지금 A 쪽에 있는 애가 하나로 설정한 여기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되게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건 쉬웠을 테지만 문제를 엄밀하게 푸는 습관을 들이기 아주 좋은 문제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3번에 여러분이 디귿을 과연 잘 푸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어느 해령 주변에 해령 딱 보자마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해양지각 나이가 0살, 해양지각 연령이 0살.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대칭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좋다. 볼게요. 사방이표 이런 거 못 보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위쪽을 북쪽으로 설정했고 아래로 가면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라는 뜻이죠. 이 정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A 지점 그리고 A 지점과 B 지점 그러니까 얘네 둘 그리고 C 지점과 D 지점 얘네 둘의 위도는 각각의 위도는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 이 위도랑 이 위도가 같다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 AB 위도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겠다. 그죠? 라고 하면은 알 수 없지 아직은.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북반구라면 이렇게 지구가 가려져서 여기에 적도가 있으면은 방금 한 말이 맞겠죠. 그죠? 근데 하지만 이게 만약 남반구라면 이렇게 돼서 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오히려 아래쪽이 고위도고 위쪽이 저위도잖아요. 왜냐면 적도가 위도 0도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그냥 뎁다 북쪽은 무조건 고위도 가면은
매우 실수하기 좋다. 조심하셔야 돼. 아, 이게 남방군지 북방군지 좀 긴장을 하고 봐야겠죠. 자, 그렇게 하고 봤더니 주르주르주르주르주르 봤더니 지금 진앙이 체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키워드가 아니고 두 번째 키워드가 된 해령은 대칭입니다. 진앙도 있고 대칭적인 고지자기 부줄무늬도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친구들이 바로 수발보 중에 발사능 경계, 즉 해령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죠. 발사능 경계, 해령. 그래서 양쪽으로 대칭적인 고지자기 줄무늬를 만들면서 확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요 가운데 지점, 여기에는 어긋남으로 인해 생기는 단층인 변환단층이 발달한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그림 자체만 놓고 봤을 땐 판이 이렇게 한 2개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어서. 자, 가보죠. 봤더니 요 숫자들을 괜히 준 게 아니겠죠? 이런 숫자들, 그죠? 괜히 준 게 아니야. 자, 이런 숫자들 괜히 준 게 아닐 겁니다. 가봅시다. A가 고위도에 위치하느냐.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가 D보다 고위도에 위치하느냐. 목 좀 축일게요. 긴장됩니까? 이 숫자들을 괜히 준 게 아니라 했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고지자기 개념이 너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 QR코드 찍고 빨리 고지자기 개념 영상 먼저 보고 오세요. 거기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마이너스 50도의 색칠된 영역에 찍혀 있으니까 이건 지금 정자극기예요. 그죠? 정자극기 자료가 마이너스라는 건 남반구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를 묻지 마세요. 개념 영상에서 다 설명하니까. 마찬가지로 색칠된 영역의 마이너스, 즉 색칠됐으니까 정자극기죠. 정자극기의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는 남반구에서 이 해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D지점 하얀색이 찍혔고 플러스입니다. 하얀색은 역자극기인데 플러스니까 역자극기 플러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자극기 플러스는 남반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지형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최소한 이 여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다 계속 남반구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남반구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적도가 저 위쪽 어딘가 북쪽 어딘가 있다라는 거고, 고위도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갈 때 고위도, 위쪽으로 갈 때, 즉 북쪽으로 갈 때 저위도라는 겁니다. 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적도를 만나고 영도, 위도 영도죠. 아래쪽 남쪽으로 갈 때 고위도, 즉 남극을 만나니까. 그래서 지금 고위도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 아래쪽 CD가 AB보다 더 고위도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고위도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CD가 D가 더 고위도에 위치하는 거죠. A가 저위도에 위치하는 겁니다. 땡. 해양지각의 연령은 B가 적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키워드 뭐였냐면 해령은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양지각의 연령은 얼마나 해령에 가깝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천천히 보시면 되죠. B 같은 경우는 해령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에 있어요. 그죠? 일곱 번째 칸에 있고 D랑 비교했죠. D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칸에 있나? 그죠? 남이 아홉 번째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네요. 아홉 번째. 아, 여덟 번째네요. 여덟 번째. 어쨌든 간에 세보면 그 D가 더 칸이 많죠. D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해양지각 연령은 B가 적은 게 맞습니다. 자, D급 별표. 제대로 푸셨는지 봅시다. 생성될 당시에는 C가 D보다 저위도 위치했냐?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얘네들의 위도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도는 같다지 저위도 위치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풀었으면 잘못 푸신 겁니다. 잘못 푸신 거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생성될 당시에 얘네의 위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개념에서. 고지자기 복각은 뭘 기록한다 그랬죠? 그렇지. 고지자기 복각은 생성 당시 위도에 비례한댔습니다. 제발 별표 500개씩 쳐주세요. 아직도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고지자기 복각은 생성 당시의 위도를 기록합니다. 절대값을 쳐주는 게 조금 더 엄밀하긴 해요. 거의 두 개가 비례합니다. 생성 당시의 위도 비교는 결국에는 지금 기록된 복각 크기 비교랑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C 같은 경우는 지금 해령으로부터 그림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있어요. 그죠? 이 세 번째 칸은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요 정보랑 동일합니다. 요 정보는 지금 마이너스 50도를 지시하죠. C는 복각이 마이너스 50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D는 쭉 따라가시면 플러스 40도입니다. 그죠?
플러스 40도. 그래서 둘 중에 복각의 크기는 절대값을 씌워보면 누가 더 크죠? C가 더 크죠. 그러니까 C가 더 고위도에 위치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지의 복각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푸시면 안 되고 디귿 같은 선지 잘 체크해놓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죠. 4번! 그림은 어느 해양지각의 AC 구간에 측정한 고지의 주문이 일부고요. 해양지각 연령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맞추라라는 거죠. 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같은 거리를 가려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600km 지점에 해양지각 나이가 0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해령이죠. 해령의 첫 번째 키워드 해양지각 나이 0살, 두 번째 키워드 대칭인데 이 친구는 지금 대칭이 깨졌죠. 왜냐하면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6에서 12 사이니까 8 정도만 걸렸어요. 8, 9 뭐 대충 그쯤.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18 정도 걸려졌다. 거의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빠른 거게?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오른쪽은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렸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빠른 거죠? 이쪽이 빠른 거지. 그래서 이쪽이 2V라고 하면 여기가 V인 거죠. 아시겠죠? 왼쪽 판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2배나 더 걸리니까 더 느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판, 이 V라면 이쪽은 2V라서 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해령을 기준으로 600km 지점의 나이가 0살이니까 여기가 해령이죠. 600km 지점의 나이 0살이니까 여기가 해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판의 확장 속도가 2배로 빨라야 되니까 왼쪽 판이 약 한 100 정도 확장됐죠. 100 정도 확장될 때 600에서 한 500 정도까지니까 100 정도 확장될 때 얼마나 가야 될까? 이쪽은 2배니까 한 200, 한 800까지 가주셔야지. 800까지 가서 색칠, 그죠? 그 다음에 이 빗금친 데는 한 500에서 300까지니까 한 200 정도 갔죠. 그러면은 이번에 빗금친 데는 2배만큼 더 가야 되니까 400 정도 가져야죠. 800에서 한 1200에 가깝게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색칠된 영역이 또 확장되니까 색칠된 영역 또 이렇게 등장을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여기에 있죠. 3번. 됐죠? 사실은 이런 거 안 줘도 서술형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가시죠. 5번. 어느 해역에서 해양지각의 연령을 수심에 따른 연령을 시추 지점 ABC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요. 여긴 결과 나타나 있고요. 하나씩이니까 얘네들을 매칭해 주세요 라는 거고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고요. 확장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 자료 먼저 보시면 다시 해양지각의 연령이 0살이네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해령이 있겠죠. 왜냐면은 해양지각에 있는 거니까. 우리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해령으로부터 멀어질 때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 제가 개념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시추 지점 봤던 심해 퇴적물 두께, 이것도 2점짜리에서도 말씀드렸고 개념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심플하게 해양지각의 연령에 비례합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 듣는 것 같으면은 개념 영상을 보고 보시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적어서 꼼꼼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일 두꺼운 놈, 이 녀석이 나이 제일 많은 거고요. 디귿. 그 다음 기역. 그 다음 니은. 연령은 요 순서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해령에선 나이가 0살.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나이가 증가. 그러니까 나이 제일 어린 니은이 제일 가까운 A. 그 다음 기역이 B. 제일 멀리 있는 디귿이 C. 매칭이 뭐가 어렵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8천만 년이냐? 디귿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8천만 년이 아니죠. 자, 이거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꿀팁 어떻게 하냐면 지금 120이잖아요. 디귿에서 지금 120인데 단위가 100만 년이잖아요. 120, 100만 년이라는 거 읽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왜냐면 이게 영어라서 밀리언 이어스 어고를 번역한 거라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바꿀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120에 100이면 0 몇 개죠? 0, 2개. 그리고 만년이니까 만년 그대로 가져와요. 12,000만 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냐? 만은 또 0이 몇 개죠? 만은 1, 2, 0, 0, 0 그대로 가져오시고 만은 0이 4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 4개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년은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럼 세면 되지 이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훨씬 편하죠. 그래서 1억 2천만 년이냐? 라는 질문이 1억 2천만 년이기 때문에 8천만 년이 아니고요. 요게 그러니까 8천만 년이 되겠죠. 요게 기억이 8천만 년.
비해서 시메트적물의 평균 이동 퇴적 속도는 요거보다 빠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이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산, 요 정도 계산은 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는 보시면은 B는 기억인데요. 700m 쌓였네요. 그러니까 700m가 언제 동안 쌓였죠? 80, 100만 년이죠. 80, 100만 년.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드릴게. 80, 100만 년. 그러면은 단위가, 우리 목표 단위가 센티미터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터도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될 거고, 이 100만 년도 년 단위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미터는 700 그대로 가져오시고, 미터는 몇 센치죠? 100 센티미터. 그러면 센티미터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80, 100만 년. 80이고, 100은 0 몇 개, 100은 0 2개, 만은 0 몇 개, 만은 0 4개, 만 0 4개. 그 다음에 년 가져오면은 이거 계산해 주시면 센티미터 퍼 년으로, 센티미터 퍼 년으로 단위가 맞겠죠. 이런 거,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 이런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센스가 여러분이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연습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이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날려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8분의 7 곱하기 0이 하나, 둘, 3개 남죠.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 센티미터 퍼 년인데, 모양이 지금 좀 안 맞죠? 단위는 맞춰놨는데 여기가 좀 숫자가 더러워요. 그러면은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거든요. 얘를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맞춰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8분의 7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해보세요. 0.87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그냥 단위는 똑같이. 근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문제에서 맞춰주길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10을 하나 빼주시면 8.7 땡땡땡땡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8 곱하기 10의 4승 마이너스 4보다는 빠른 게 맞습니다. 이 정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디귿. 디귿이 참 재밌는데. 디귿. 해저면의 평균 경사는 기니 구간이 급하냐? 요 구간이죠. 기니 구간이. 요 구간보다 급하냐? 이건 사실 눈으로 봤을 때 기니 구간이, 즉 AB 구간이 BC 구간보다 훨씬 급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동그라미 해서 5번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지가 참 재밌었던 게 답지의 해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번에 디귿 읽어드릴게요. 시추 지점 ABC는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며 해양판의 확장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해저면의 평균 경사는 기니 구간이 길이 구간보다 급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 해설 그럴싸하게 써놨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그림 봤을 때 확장 속도는 동일하고 수심자를 줬으니까 확장 속도 동일하다 가정하면 당연히 여기가 더 급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선지의 해설에 이 문장을 굳이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며.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듣고 올리셔도 되는데, 지투나 전공에서 뭘 배우냐면요. 저 말을 왜 했을까? 지구 타원체라는 걸 배웁니다. 이건 지투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 친구 굉장히 완벽한 원처럼 보이지만, 구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여러분 피자 같은 거 돌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얘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고 바깥으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원심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이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때문에 실제로 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좀 타원체입니다. 타원체. 지구 타원체.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는 지오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원에서 대충 감은 잡으셔야 됩니다. 지구과학에서. 지구 반지름은 약 6,400 정도의 구체로 배웠겠지만 지투만 배워도 알 수 있는 게, 사실 적도까지 그린 요 장반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가 6,378 정도인데 극지방은 6,357, 약 20km 정도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적도는 이렇게 찌그러지고 뺑창하고, 극지방은 이렇게 눌려서 이 극지방의 길이보다 적도가 더 커요. 그래서 사실은 저 조건, 동일 위도상에 위치한다라는 요 조건을 안 주면 지구 타원체 때문에 그 완벽하게 해소면의 경사를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동일 위도상으로 둬서 만약에 타원체라고 해도 동일 위도를 지나가면 사실은 쉽게 말하면 타원체의 공률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괜히 신났어. 이거 보고 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6번 갈게요. 혼자 신나가지고. 6번. 6번 여러분 제발 6번.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는 쉬운데 저 QR코드가 심상치 않죠. 가보죠. 해양판. 와, 괜히 준 게 아니지. 진앙과 진원 깊이인데요. 앞에서 계속 했지만은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섭입대, 즉 배뉴프대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한 거, 얕은 거, 중간 거, 깊은 거 미안합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대충 이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섭입대, 배니오프대, 즉 수렴면 경계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면 대충 판의 경계는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요. 답지에도 실제로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판의 경계를 답지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냐면 이 정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지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맞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답지에서 뭐라고 설명했고 내가 과연 뭐라고 내가 과연 그 생각한 근거가 맞는지 이런 거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모든 과목에서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봤을 때 저랑 공부하셨을 때 다 배웠지만 이 지진, 화산 어디에 생긴다? 그치, 밀도 작은 판에 생긴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밀도 중에 A판 중과 B판 중에 B판이 더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히 밀도 큰 판이 밀도 작은 판 아래로 섭입을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제가 이 문제 아주 좋은 거는 요거 때문입니다. 둘 다 이동 방향이 서쪽이다. 어머? 선생님? 수렴형 경계면은 이렇게 꼬라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인데 얘네들이 수렴해요? 같은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수특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둘 다 서쪽으로 이동할 때도 수렴 가능합니다. 어떻게? 얘가 느리고 뒤져가는 놈이 빠르면 따라잡아서 수렴형 경계 가능하죠. 혹은 문제에서 둘 다 동쪽이라 줬으면 A판이 빠르고 따라가는 녀석이 B판이 느리면 이래도 수렴 가능하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A가 동쪽으로, B가 서쪽으로 가면서 꼬라박는 것도 당연히 수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수렴은 같은 반대 방향으로 꽝, 발사는 다른 방향으로 쫙! 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가는 놈이 느리고 뒤서가는 놈이 빠르면 수렴형 경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연습! 발사하는 경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발사는 요것만 알고 있지만 만약에 둘 다 서쪽, 왼쪽으로 간다 치면은 이 녀석 먼저 가는 놈이 빠르고 나중에 가는 놈이 느리면 여기가 점점 벌어지겠죠. 또 둘 다 동쪽, 오른쪽으로 간다 쳤을 때 먼저 가는 놈이 빠르고 나중에 가는 놈이 느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산형 경계가 생겼죠. 이것만 발산형 경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도 발산 생길 수 있다. 꼭 정리해 놓으시고 화산 활동은 보다 묶어주시고 A에서 활발하냐? 그쵸? 밀도 작은 판 쪽에서 활발한 모습을 알 수 있고요. 판의 이동 속력은 가로치고 A가 빠르냐? 지금 요 녀석이 느려줘야 앞서가는 녀석이 느려주고 뒤서가는 놈이 빨라줘야 그 수렴하면서 해구 같은 게 섭입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땡. A가 느린 거죠. 판의 경계까지 거리는 기역 지점이 가깝냐? 지금 판의 경계 보시면은 니은 지점 요만큼, 기역 지점은 멀죠. 그래서 니은 지점이 가깝고 기역 지점이 멉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거 QR코드 따라가서 올해 수트 2강 3점 10번 문제인데 얘가 끝판왕입니다. 와, 제가 본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정말 퀄리티 있고요. 너무 좋은 문제라서 어떤 문제인지 보여드리면 쭉 보시면 2강 3점 10번 요 문제입니다. 아, 진짜 최고. 제가 해설에서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요 해설을 그 타임라인 댓글에다가 수정해 놓은 거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꼭 보세요. 너무 좋은 문제고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해령에 대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지진의 진앙과 진원 깊이, 해양지각 연령을 나타낸 건데요. 해양지각의 연령이 0살인데가 뭐라고요? 여기 20 대칭으로 나타나고 여기 있는 여기가 바로 해령이 되겠죠. 왜냐면 해양지각 나이 0살, 해령. 여기가 발산형 경계가 될 거고 여기도 0살이죠. 여기도 해령. 마찬가지로 발산형 경계가 될 겁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지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여기는 수렴형 경계, 바로 섭입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륙과 해양 사이. 여기 단면을 그려드리면 이거 상상을 잘 못하시는데 대륙과 해양의 경계랑 항상 판의 경계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단면 그려드리면 대륙 이렇게 가다가 그냥 대륙 이렇게 가다 해양지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바닷물 있고 그러면은 요만큼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바닷물에 잠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지금 이 가운데 바다와 육지, 대륙과 육지 사이에 판의 경계가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항상 대륙과 해양 사이에 뭔가 뭐 해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판은 총 몇 개 있냐? 판의 경계가 선이 3개 있으니까 영역이 4개로 나뉘겠죠? 2점짜리 문제 있는 거랑 그림이 비슷하죠? 그래서 판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최근 2000만 년 동안 2000만 년 우리 읽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만 년 100만 년은 20에다 100은 0 2개니까 0 2개 붙여주고 만년 하면 2000만 년 딱 되죠. 그래서 20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이 20짜리들 보시면 될 텐데
평균 확장 속도는 A 지점이 빠르냐? 나이는 동일해. 나이는 동일한데 요 친구는 요만큼씩 같지만 BC 지점은 조금 덜 같죠? 그죠?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A 지점 속간판이 빠르다라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A 지점 속간판이 B 지점 속간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느냐? 지금 섭입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화산과 지진은 어디에 생긴다? 밀도 작은 판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판이 밀도가 커요. 왜 그럴까요? 해양판이니까. 그래서 요 밀도 큰 해양판이 밀도 작은 대륙판 쪽으로 섭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지점 속간판이 B 지점 속간판 아래로 요만큼이 하나의 판이죠. 하나 판, 두 개 판, 요만큼이 하나 판, 세 개 판, 네 개 판. 그러니까 B 지점 속간판 사실 여기까지기 때문에 A 지점 속한 요 판이 여기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답. BC 사이에 판의 경계에서 분출되는 마그마의 평균 함량은 60보다 작냐? 지금 BC 지점에서 만들어진 요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 만들어질까요? 해령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는 현안유반섬화. 자, 이거는 뒤쪽에 화성암 파트까지 공부하셨어야 되고 기준 외우라고 했죠. 5266, 5266, 52%, 66%. 요거 외워주는 게 좋아요. SI 통 함량. 60보다 많으면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저기서 만들어진 건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52%보다 적어야 됩니다. 52%보다 적어야지 60%보다 많을 순 없다. 답은 4번. 아유, 목 아프다. 자, 8번. 가상의 초대를 구성하는 대륙판 ABC랑 그리고 이동속도다. 봤더니 재밌죠? 제가 아까 6번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요. 둘 다 동쪽으로 가는데 A판보다 B판이 빠르죠? 그러면은 앞서가는 놈이 뒷판보다 빠르니까 지금 요 판은 뭐가 될까요? 요 경계는 뭐가 될까요? 그치. 요 경계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겁니다. 발산형 경계. 왜냐면은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찢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A, B 사이는 수렴형 경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을 돌려봅시다. A랑 C 사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르니까 어긋나겠죠.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르니까 드르륵 긁히겠죠.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체크된 곳은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B, C 사이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은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보다 얘가 빠르니까 여기를 드르륵 긁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존형 경계. 여기 이 그림에서 발산형 경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A, B는 멀어지고 있느냐? 둘이 수렴형 경계라서 오히려 왜 수렴을 써서 미쳤나봐.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죠. 멀어지고 있는 거죠. 발산형 경계니까. 그리고 AC 사이에서 주양 이동 단층이 발생하냐? 그죠? AC 사이. 요 지점이요. 여기에 지금 어긋나고 있으니까 주양 이동 단층 정답. BC 사이에 습곡 산맥 형성되느냐? 야, 이 보존형 경계인데 어떻게 습곡 산맥? 습곡 산맥은 보통 대륙판과 대륙판 혹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무슨 경계? 그렇죠. 수렴형 경계에서 생긴다. 답은 4번. 바로바로 튀어나셔야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강 마무리하고 2강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뿅.